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왼쪽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왼쪽은 우리 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우리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죠. 요 정도는 이제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보호 대상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보호 대상은 여기는 이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인데 그 현장의 사업장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업장의 근로자에 국한이 돼 있다면 여기는 뭐예요? 특수 형태 근로자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이용자, 시민까지 이제 다 포함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해 정의에 대해서 보시면 중대재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떻게 외우죠? 우리 보통 이제 중처법에서는 1, 2, 3 이렇게 외우죠. 1, 2, 3. 자, 1, 2, 3. 사망자 1인, 부상자 2인,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 3인. 1, 2, 3, 1, 2, 3 이렇게 이제 외울 수도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요. 1, 2, 10.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1, 2, 3.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 2, 10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동시에. 자, 그리고 이제 의무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처법에서의 의무 내용은 뭐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체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하고요. 행정기관의 어떤 시행에 대한 이행조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조치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령에 대한 의무이행, 법적 의무이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의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그게 그만큼 주요 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 정의하고 의무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벌 수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시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얘는 뭐예요? 상한형인가요? 하한형인가요? 상한형이에요. 상한형. 상한형이라는 거는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징역을 안 갈 수도 있어요. 이 법의 맹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징역을 산 사람이 없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처법은 상한형이죠. 최소 1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년 이상은 사고 치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법 집행하는 행정제재기관이 어디예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죠. 고용부지만 중처법은요. 법무부죠. 법무부니까 법무부 하면 무섭죠. 강제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이제 밑에 정리한 걸 보시면은 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뭐 어렵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제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하고요. 그 다음에 중처법,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대상은 여기는 이제 사업장 근로자죠. 사업장의 근로자에 국한이 된다. 근로자에 국한이 되죠. 그렇지만 중처법은 뭐예요? 불특정 다수예요. 예를 들자면 특수형태 근로자나 시민까지 포함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라서 여기 이제 근로자에다가 플러스 시민까지 포함한다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용자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적용 범위를 보시면 적용 범위는 여기는 어디요? 산업재해까지만은 적용하지만 여기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까지 하다 보니까 산업재해하고 그다음에 시민재해까지 포함한다. 시민재해까지 한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어떤 재해를 일으켜서 이용자나 그 옆에 이제 통행자나 이런 부분에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도 이제 한다라는 거고요. 자, 처벌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산업법에서는 이제 경영사업, 사업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상에 이제 사업주가 그 사업주에 대한 어떤 권한 대행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하니까 실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하는 거죠. 보건관리 책임자. 그래서 관리 책임자가 벌을 받아요. 법적으로는 이제 이게 권한 대행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법적으로 중처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 법인 또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하는 거죠. 경영 책임자. 기타 등등.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처벌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이제 처벌 정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한형과 하한형을 얘기했는데 얘는 상한형이에요. 그러니까 상한형에서 징역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죠. 중대재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7년 이하.
이하라는 거니까 이 법의 맹점은 징역을 안 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법에서 징역을 산 사람 자체도 없고요.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한형이니까 최하 얼마요?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중대재해 하면 1년 이상은 징역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반발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은 어떻게 된다? 배상은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는 거고요. 행정제재 기관은 누구예요? 행정제재 제재 주체. 제재에 대한 제재 주체를 보시면 여기는 고용노동부, 여기는 법무부죠. 강제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대상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사업장을 얘기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한 부분,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 발전 방안이나 의견, 또는 이런 부분을 이제 내야 되겠는데, 기술사라면, 자, 이런 부분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일 뿐인데, 기술사에서는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불만이 많아요. 이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제 중처법에 대한 부분에서 법적인 게 중처법 처벌 대상 1호가 어디냐. 아직까지도 이제 말이 많고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업주는 뭘 얘기를 한다? 사업주에 대한 어떤 경영 의지를 저하시킨다. 의지를 저하시킨다라는 거예요. 저하시킨다. 아니, 구속을 시키면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즉 현행의 어떤 법적에서의 우선 예를 들자면 처벌 수위에 대한 어떤 문제점, 수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경영주의 경영 의지 저하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개선 과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법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삼진 아웃제 이런 걸 쓰자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죠. 동종의 어떤 재해가 산업재 우리가 얘기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즉 예를 들면 3년의 2건 연속 또는 5년의 2건 연속이 생기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한다? 징역을 한다. 처벌을 한다라는 유예를 두면 어떨까요? 즉 이 법의 취지가 뭐죠? 먼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뭔가요? 취지는 징벌이 주요 목적인가요? 아니면 계도나 개선이 목적인가요? 계도를 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하거나 이게 목적인가요? 목적은 이쪽이죠. 징벌을 주고 한다라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하게 작업한다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법적 취지와 개선 과제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나요? 자, 두 번째.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근본적 해결책은 법적 강화가 문제가 아니다. 강화가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공사를 어떤 발주를 할 때 공기는 상당히 촉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상당히 열악하다, 작다라는 거죠. 공비는 그 저렴한 어떤 상태에서 이제 발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안전관리가 되겠느냐? 야간 작업 하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근로자의 피로나 부주의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절감이 된 상태에서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그런다? 근본적 대책 수립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법적 강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공기를 충분하게 반영하는 행위 또는 안전관리비나 공비, 그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 비용의 충분한 반영을 통한 어떤 안전관리 확보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담보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끊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이 비교표가 2분의 1페이지에서 3분의 1페이지는 나와야 돼요. 그런데 기술자가 할 얘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즉 법적인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견 제시나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죠. 즉 예를 들자면 아까 어떤 부분이에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계도가 목적이니까 어떻게 한다? 유예기간을 두고 이런 부분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법을 폐지하자 바꾸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면요. 또는 어떤 부분을 한다? 근본적인 건설 환경에 대한 개선부터가 중요하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비교표 확실하게 쓰고 예를 들어서 처벌 대상이나 또는 중대재해 범위나 의무조항 이런 걸 상세하게 쓰면요. 그러면 59점이요. 합격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의견 제시나 기술사 또는 기술자적인 어떤 의견 제시, 통찰력, 즉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요. 그러면 60점이 넘겠죠. 예, 계속 얘기하지만 기술사다운 명쾌한 답안, 기술사다운 어떤 합리적인 답안을 쓰셔야 합격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답안에 대해서 기술사 답안을 찾아서 한번 또 헤매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